안녕하십니까. 독사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승용차를 주차를 하고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폭염을 식혀주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아침 8시 25분입니다. 현재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을 한 8시경에 출발해서 삼청공원 쪽을 통과해서 북악산의 삼청공원 안내소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법흥사터까지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청운대 쉼터가 나오고 좀 더 올라가면 북악산의 정상 해발 342m 고지에 도달합니다. 법흥사터를 안내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비가 오니까 우산을 좀 받쳐들고 촬영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흥사터, 이곳은 신라 진평왕 때, 진평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동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나홍스님이 창건한 법흥사터라고 전해지던 곳으로, 문헌에 따르면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영굴사 동쪽, 지금의 삼청터널 근처에서 호랑이를 사냥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영굴사터로도 추정된다. 또 절터 주변에서 15세기 상감 분청사기 조각들이 발견되어 조선 전기부터 건물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법흥사터 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현재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이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전면 개방이 된 상태인데요. 기존의 등산로인 저기 말바위 안내소에서 숙정문 통해서 청와대 뒷산 북악산 정상 올라가는 그 코스는 뭐 요일에 관계없이 여전히 전면 개방인데요. 반면에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삼청공원 안내소 통해서 이곳 법흥사 통해서 청운대 북악산 정상 올라가는 이런 탐방로나, 또 청와대 동쪽에 있는 춘추관을 통해서 북악산 정상을 올라가는 탐방로나, 또 청와대 서쪽에 있는 칠궁 안내소 통해서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올라가는 탐방로, 이런 탐방로는 지난 6월 며칠부터 매주 화요일은 휴관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휴관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와대 남측 탐방로,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의 남측 탐방로 구간은 제가 걷고 있는 삼청공원 탐방로나, 청와대 동쪽의 춘추관 탐방로나, 또 청와대 서쪽의 칠궁 탐방로나 모두 북악산의 남측 탐방로인데요. 이곳은 지난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은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오르실 경우에는 이 북악산의 남측 탐방로를 이용하지 마시고, 기존에 과거부터 개방이 되어 왔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개방이 됐었던 청와대 능선길에 북악산 능선길의 탐방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능선길의 동쪽에 말바위 전망대가 있고, 거기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을 통과하고, 또 촛대바위를 통과하고, 곡장을 통과하고, 청운대 전망대 통과해서 북악산 정상 해발 342m 고지에 오를 수 있고요. 또 하산할 때는 서쪽으로 인왕산 쪽으로 하산하시면 되는데, 쭉 내려가면 인왕산과 북악산이 만나는 지점에 북소문에 해당되는 자하문, 다른 말로 창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선 산행길입니다. 북악산의 능선 산행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북악산의 남측 탐방로는 남측 탐방로 중에서도 상단 절반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난 2022년 4월부터 개방을 했었고요. 반면에 남측 탐방로 중에서도 하단은 이제 청와대 바로 옆에 접해 있는 하단이죠. 북악산의 남측 탐방로 하단 구간, 청와대에 접해 있는 구간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9일에 청와대를 떠나시면서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했는데요. 그때부터 5월 10일부터 남측 탐방로의 하단 구간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삼청 안내소 탐방로 루트는 현재 남측 탐방로 중에서도 하단 구간에서 상단 구간 쪽으로 이동하는 그 코스로 추정이 됩니다. 나무 데크로 계단이 잘 되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탐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아침 8시 35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폭염을 식혀주는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탐방하는, 등산하는 시민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삼청 안내소 탐방로 초입에서 한 분 뵀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 데크가 잘 돼 있는데요. 자,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청와대 보안 때문에 폐쇄됐던 구간이다 보니까 곳곳에 CCTV가 지금도 여전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전망대 삼거리라고 해서 제가 금융연수원 바로 뒤에 있는 삼청공원 옆에 삼청 안내소에서 여기까지 805m를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망대 삼거리인데요. 오른쪽, 즉 동쪽 방향으로 630m를 올라가면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이고, 반면에 서쪽 방향으로 170m 올라가면 북악산의 중턱 한 8분 응선에 해당되는 청운대 쉼터가 있습니다. 자, 정상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청운대 쉼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맛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삼복더위, 불볕더위를 식혀주니까 시원합니다. 자, 여기 전망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망이 완전히 다 보이진 않은데요. 그래도 비교적 밑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멀리 어디가 보이냐면 동대문 방향이 보입니다. 현재 비추고 있는 방향이 남동쪽 방향인데요. 전방 한 5km 정도 지점에 동대문 바로 옆에 두산타워 빌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약간 오른쪽으로 남산은 이 앞에 나무들에 가려 있어서 남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등산하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현위치가 나옵니다. 자, 제가 올라온 곳이 이쪽이 이제 한국금융연수원 쪽에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가 청와대고, 청와대 동쪽에 춘추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 한국금융연수원이 있습니다. 1976년에 설립돼서 46년에 전통을 갖고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쭉 삼청공원 관리사무소 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삼청 안내소, 북악산의 삼청 안내소를 통해서 북악산에 진입을 했고, 삼청 쉼터 통과하고 법풍사 터를 통과해서 지금 여기에 전망대 삼거리를 통과해서 청운대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청운대 쉼터,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북악산의 정상 해발 342m 고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이 서쪽에 있는 인왕산이 해발 339m니까 인왕산보다 한 3m가 높습니다. 그리고 남산이 해발 262m니까 이 북악산 정상이 남산 정상보다 해발 고도가 80m 정도 높습니다. 이 청운대 통과해서 북악산 정상 가는 길에 121 사태 소나무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부터 54년 전인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포함 31명의 북한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 시도하는 사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른바 121 사태인데요. 그때 121 사태 때 무장 공비 31명이 이 청와대 뒷산인 이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여기에 북소문에 해당되는 자하문, 다른 말로 창의문, 이 지역까지 와서 우리 종로경찰서 경찰들 또 군인들과 총격전이 발생이 됐고, 무장공비들이 이쪽으로 도주를 하다가 여기에서 또 우리 군경과 총격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 총탄 자국이 소나무에 한 15발 정도가 박혀 있고 하얀색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는 기념 소나무가 바로 121 사태 소나무입니다. 거기도 통과를 할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자, 현재 법풍사터를 통과해서 청운대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방향 서울 시내 쪽을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대문 방향입니다. 동대문 남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안경을 안 쓰는데요. 보통 운전할 때나 TV 볼 때는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운전을 하고 잠실 집에서 한국금융연수원까지 20km 정도 운전을 하고 오느라고 안경을 썼고요. 또 금융연수원에 차를 주차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오늘 조망하기 위해서는 또 안경을 써야 조망 거리가 길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지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서 종로구에서 설치해 놓은 안내문인데요. 우산을 받쳐 들겠습니다. 자, 종로구에서 설치했는데요. 왼쪽에, 제일 왼쪽에 아차산이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사이에 있는 아차산인데요. 거기에 워커힐 호텔도 있습니다. 아차산은 해발 287m 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낙산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낙산은 그 동쪽에 해당되는 서울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해당되는 동쪽 지역의 산이 낙산, 낙타 모양을 닮았다 해서 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남한산성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은 해발 522m인데요. 지금부터 8년 전인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된 남한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롯데월드타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잠실 지역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또 삼청공원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죄송합니다만 여기 삼청공원 발로 제가 왼손은 우산 오른쪽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발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삼청공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연수원 이쪽 밑에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덕궁도
자, 보시면 창덕궁도 세계문화유산이고 여기 종묘도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청계산이 해발 한 650고지 정도 됩니다. 또 매봉산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서울 시내를 조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1972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선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세계문화유산은 세 가지 부문으로 대별이 됩니다. 첫째, 세계유산, 둘째, 무형문화유산, 셋째, 세계기록유산, 세 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세계유산 안에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유산은 한 1200개 정도, 1211개인가 있습니다. 예, 현재 세계유산은 1211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세계유산은 15건입니다. 15건. 그 15건 중에 13건은 세계문화유산이고 2건은 세계자연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무형문화유산은 전체적으로 한 498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21건이 선정이 됐고요. 세 번째 파트인 세계기록유산은 432건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16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세계유산 15건, 무형문화유산 21건, 세계기록유산 16건 다 합하면 세 개 파트를 다 합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것은 총 52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정된 세계문화유산은 1995년에 선정된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이 네 군데가 199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발로 짚고 있는 종묘입니다. 종묘가 199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이 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인 1997년에 수원 화성과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에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창덕궁 보이시죠? 창덕궁이 1997년에 수원 화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여기 남한산성은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서울 시가지를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운대 쉼터 쪽으로 가겠습니다. 165m 남았습니다. 청운대 쉼터가 이제 북악산 해발 342m 고지 북악산 중에서 한 8분흥선 정도 됩니다. 8분흥선에 위치한 능선길 중간에 있는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북악산 정상이 해발 342m 고지고 청운대는 해발 한 293m 정도 고지니까 청운대가 북악산 정상보다 해발 고도가 한 40여 미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맛비. 연일 계속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폭염을 식혀주는 시원한 장맛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오전 한 9시가 돼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3일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앉을 수 있는 휴식 쉼터도 있습니다. 제가 올라온 계단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계단입니다. 이곳 코스는 제가 언제 그때 제가 지난 언제지 5월 14일 맞습니다. 5월 14일 금융연수원 강의했던
5월 14일 토요일 날 금융연수원 바로 앞에 있는 춘추관 탐방로 코스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여기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월 13일 오늘은 한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오늘은 그 금융연수원 바로 앞에 있는 춘추관 탐방로로 올라온 게 아니라 금융연수원에서 삼청공원 쪽으로 이동해서 삼청공원 안내소 쪽으로 진입을 해서 삼청공원 탐방로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코스입니다. 춘추관 쪽에서 올라오다가 한 중간 정도 오면 삼청공원에서 올라온 그 길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까 제가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린 그쪽 그 정도 지점에서 두 탐방로가 서로 만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여기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 위치. 현재는 곡장과 청운대 쉼터 사이입니다. 제가 올라온 코스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융연수원에서 출발해서 삼청공원 후문, 삼청안내소, 삼청쉼터, 법흥사터, 그 다음에 청운대 전망대 쪽, 그 다음에 여기 현 위치, 그 다음에 청운대 해발 한 293m 고질 텐데요. 여기를 통과해서 121사태 소나무를 통과해서 북악산 정상 해발 342m 고지까지 갈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이곳에 있고, 이 북악산의 서쪽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청와대 바로 남쪽에 경복궁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살고 계시니 경복궁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이 경복궁의 정남문이 광화문이죠. 경복궁의 정남문이 광화문인데요. 이 경복궁이 조선시대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죠. 세상의 중심. 그래서 이 임금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 궁궐의 성벽이 있죠. 궁궐을 월담했다. 임금이 살고 계시는 궁궐을 담을 넘었다. 그러면은 바로 반역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인데요. 경복궁을 방어하는 그 성벽이 있었고, 거기에 정남문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앞으로 세종대로가 뻗어 있고요. 옛날에는 육조 관아들이 또 뭐 이호의 병형공 이런 육조 관아들이 쭉 여기 즐비에 있었고, 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것도 즐비에 있었고, 여기에 한성부, 서울시를 한양을 관할했던 한성부, 지금의 서울시죠. 거기에 건물도 여기 한성부도 있었는데요. 옛날에 한성부 자리가 지금 서울시청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복궁을 방어하는 이런 성벽, 궁궐벽, 그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또 성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도성.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이다 해서 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한양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양도성이 있는데, 한양도성은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이 낙산, 동대문 근처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낙산이라고, 그 낙산 동대문 근처.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인왕산은 이제 서대문 근처에 있죠. 서대문 다른 말로 돈의문이라고 합니다. 돈의문. 그 다음에 서쪽에 인왕산.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남산이 있습니다. 남대문, 숭례문 근처 남산.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 산이 바로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은 북대문에 해당되는 여기 숙정문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살고 있는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창덕궁도 추가 건립이 되긴 했는데요. 이 조선 시대의 왕궁을 중심으로 그 외곽을 방어하는,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이 있었는데 그걸 도성이라고,
하고, 한양도성은 동쪽에 있는 동대문 근처의 낙산, 서쪽에 있는 인왕산 근처에 돈이문 근처의 인왕산, 또 남쪽에 있는 남대문 숭례문 근처의 남산, 또 북쪽에 있는 숙정문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 근처에 있는 북악산, 이 네 개의 주요 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성벽을 쌓은 게 한양도성이고, 한양도성 한 바퀴가 18.6km입니다. 18.6km.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도성을 순례를 했습니다. 한양도성 한 바퀴 18.6km를 10시간 20분 동안 천천히 투어를 하면서 유튜브를 한 7, 8건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시대 인의예지신이라고 아시죠? 유교의 기본 사상, 기본 이념인 인의예지신, 그 명칭을 따가지고 한양도성에 네 군데에 있는 네 개의 대문과 또 각 사이에 네 개의 소문이 있는데요. 그 네 개의 대문이 인의예지신의 명칭을 딴 거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흥인문, 서쪽에 있는 돈의문, 남쪽에 있는 숭례문, 북쪽에 있는 소지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숙정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명칭을 닫고 정 가운데가 보신각입니다. 그래서 보신각, 인의예지신 명칭을 딴 겁니다. 흥인문, 돈의문, 숭례문, 소지문, 정가운데 보신각, 인의예지신 명칭을 따서 도성의 네 개의 대문 명칭을 정했고, 그 정가운데 보신각 명칭까지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문 각 사이에는 네 개의 소문이 있죠. 그래서 동소문에 해당되는 게 한성대 근처의 광희문입니다. 동소문에 해당되는 게 한성대 근처에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한성대 근처에 해화문 맞습니다. 해화문. 한성대 근처에 요즘 대학로 해화동이라고 하죠. 동소문에 해당되는 게 한성대 근처의 해화문이고, 남소문에 해당되는 게 신라호텔에서 남산 쪽으로 좀 이동하면 거기에 이제 광희문이 있는데요. 그게 남소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서소문에 해당되는 게 소의문입니다. 소의문. 서소문에 해당되는 게 소의문이고, 북소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있는 창의문, 자하문입니다. 창의문을 다른 말로 자하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북소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북악산에 능선 산행길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개방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능선 산행길 동쪽에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이 있고, 이 서쪽에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 다른 말로 자하문이 있습니다. 이 능선 산행길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개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능선 산행길만 개방을 했고, 그 능선길 양측에는 다 철책선을 설치했었습니다. 청와대 보안 때문에. 그러다가 이 능선 산행길의 북측, 북악 스카이웨이 쪽이죠. 이 북악 스카이웨이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요. 이 북측 탐방로는 1년인가 2년 전에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남측 탐방로, 능선 산행길의 남측 탐방로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을 해서, 이 상단은 남측 탐방로 상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4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기 한 달쯤 전에 개방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측 탐방로 중에서도 하단, 청와대에 바로 접해 있는 하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9일 날 여기를 떠나실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5월 10일부터 여기가 개방이 됐습니다. 남측 탐방로의 하단 구간이.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청운대 전망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북악산은 제가 한 6, 7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중은행에 근무할 때도 직원들하고 여기를 등반을 했었습니다. 처음 왔던 게 시중은행의 준법감시본부에 있을 때니까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한 2007년 무렵에 여기에 야유회로 왔었던 것 같고요. 2007년 무렵에 야유회로 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재무기획부에 근무할 때 그때 또 야유회로 여기를 2012년에 왔으니까 10년 전에 왔었고요. 그 뒤로도 여기 뭐 금융연수원에 연수 왔을 때 수시로 여기 탐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능선 산행길은 한 6, 7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청운대 쉼터입니다. 자, 여기도 백악산에 명승 조망 명소라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산들이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자, 청운대 쉼터라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북악산 해발 293m의 높은, 아까 제가 기억한 해발 고도 293m가 딱 맞습니다. 제 머리 기억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해발 293m 높은 이곳은 그리고 293m 하면 어떤 높이하고 같냐면 강남구 일원동에 삼성의료원이 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의 남쪽에 대모산이 있습니다. 대모산이 해발 고도가 293m인데 그게 바로 이 청운대 해발 고도 293m하고 동일합니다. 그 대모산의 남쪽에 국가정보원도 있고 헌인릉이 있습니다. 헌인릉은 헌능과 인능의 합성어인데요. 헌능은 조선 3대 태조 이방원의 무덤이고 인능은 조선 23대 순조 임금의 무덤인데요. 그래서 3대 태종 이방원의 헌능과 23대 순조 임금의 무덤 인능을 합해서 헌인능이라는데 대모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국가정보원 근처 강남 서초구 내곡동 근처에 있습니다. 자, 여기 청운대 전망대에서 서울시가지를 비추고 있는데요.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 비바람이 약간 셉니다. 그래서 좀 구름에 가려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북악산 능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말바위 전망대를 쪽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구름이 계속 산 능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우산을 쓴 모습을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비바람이 치고 있죠.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해발 293m 청운대 쉼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쉼터고 좀 더 올라가야 청운대입니다. 여기 청운대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좀 더 올라가야 청운대 쉼터입니다. 여기는 청운대 쉼터고 청운대는 여기서 한 30m 올라가야 됩니다. 방금 통과한 여기 쉼터에서 보통 등산객들이 저기 벤치 테이블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오르막길,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게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 IMF가 97년 말에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정부 말기였고 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IMF를 극복하셨고 5년 후인 2003년도 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 동안 참여정부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이곳이 개방됐으니까 한 1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능선 산행길은 그 시절에 개방이 됐습니다. 이 능선길만 개방이 되고 이 능선 등산 코스의 양쪽에는
철책선을 설치했었습니다. 청와대를 경호해야 되니까요. 경비해야 되니까. 자, 청운대에 왔습니다. 현재 한 35분 동안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한 7, 8번 오면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평일인데다가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2년 전 2020년 6월 18일에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를 비바람을 벗삼아서 올랐었는데요. 해발 1915m,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1915m. 정상 표지석에는 한쪽에는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또 한쪽에는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라고 적혀 있는데요.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이 1950m니까 한라산 다음으로 높죠. 그래서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표현 드린 겁니다.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 고지를 이 엄청난 장맛비가 쏟아지는 2020년 6월 18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2년 1개월 전에 혼자서 등반을 했는데요. 그때는 거기가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주변에 지형 지물들이 가려주는 게 없어서 그 비바람 강풍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다 보니까 이 셀카봉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들 수가 없어서, 자, 여기 청운대 해발 293m 고지입니다. 청운대 해발 293m. 자, 주변에 저기 비구름이 이동하고 있는 능선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지 현재 남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지금 비추고 있는 저기가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정상입니다. 정상이 해발 342m고 여기가 해발 293m니까 여기보다 49m가 더 높은 겁니다. 자, 여기가 청운대가 해발 293, 그리고 지금 비추고 있는 저곳 한 서쪽으로 한 250m 더 가야 되는데요. 북악산 정상이 해발 342m니까 이 청운대보다 북악산 정상이 해발 고도가 한 49m 정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2m 정상 표지석을 배경으로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셀카봉을 들고 있으면 강풍 비바람에 이 셀카봉이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셀카봉에다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셀카봉에다 장착하지 않고 카메라 자체를 손에 들고 거의 누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 있으면 강풍에 몸이 날려버리니까.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보니까 주변에 지형지물이 없는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이다 보니까 강풍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카메라를 양손으로 잡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완전히 몸을 누운 게 아니라 몸을 이제 한 45도 각도로 눕힌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또 전망 구름에 가려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청운대. 자, 북악산 성곽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구름에 가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곽이 약간 희미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성곽입니다. 이 성곽이 한양도성 북악산 구간인데요. 한양도성 총 18.6km 중에 북악산 구간의 성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길 총 18.6km 중에 산악지역에 있는, 즉 북악산이나 인왕산, 남산, 낙산 이 4개 산악지역에 있는 성곽은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km 정도는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남대문이나 동대문 이런 평지 지역에 있는 성곽 구간은 일제강점기 때 전차 건설 등의 이유로 대부분 파괴를 해버려서 한 8.6km 정도 구간은 성곽이 없습니다. 자, 이거 북악산
한양 도성 성곽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 여전히 장맛비 때문에 구름에 끼어서 좀 희미한데요. 자, 전방한 북쪽으로 전방한 7km 정도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능선이 보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능선입니다. 비봉 능선도 보입니다. 제가 한 석 달쯤 전에, 2달 반에서 석 달 전인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망을 할 수 있는 비봉 능선,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출발해서 족두리봉, 향로봉, 그 다음에 비봉, 그 다음에 승가봉, 이런 코스로 오르는 비봉 능선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광역에서 출발해서 족두리봉, 그 다음이 향로봉, 그 다음에 비봉, 그 다음에 삼오바이가 또 있습니다. 삼오바이, 그 다음에 승가봉, 그 다음에 문수봉, 그 다음에 북한 산성의 대남문까지 가면 바로 옆에 문수사라는 사찰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봉 능선 코스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립공원이다. 1000만 서울시민과 136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그래 넓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탐방로가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비봉 능선이 가장 서울시가지를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능선 산행길로 유명합니다. 제가 2달 반에서 석 달 전에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 밑에 북악산의 북측 탐방로, 저기 도로가 이 앞에 한 2km 전방에 보이는데요. 저희가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북악산에 그 꼬불꼬불한 차도가 뻗어 있는 게 저게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번에는 이제 북악산 정상 방향을 이제 서울 성곽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경복궁의 정남문인 광화문 앞으로 뻗어 있는 세종대로가 다 훤히 보이는데요. 지금은 약간 희미해서 세종대로의 차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방 한 7km 지점에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 서울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해발 262m 고지의 서울 남산도 보입니다. 사대문 안에 빌딩들이 쭉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절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비가 오긴 하지만 잠깐 일단 우산을 쓴 모습으로